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위기의 지구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솔직하게 이론상으로 공부해선 여러분들 머리에 잘 남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하는 단어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기의 지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환경오염과 그리고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요 두 가지가 이제 위기의 지구의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 오염의 원인과 발생 과정,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우주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염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 오염입니다. 자, 대기 오염은 이제 우리가 공장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나 그 다음에 뭐 연탄을 태운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뽑는데 일산화탄소랑 질소산화물이랑 오존이랑 미세먼지랑 요 네 가지를 뽑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오존? 우리가 성층권에 있는 거라고 배웠는데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아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게 대기오염 물질이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볼 거는 일산화탄소예요. 자, 일산화탄소는 얘들아 CO라고 되어 있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는 아이는 CO2예요. 요 상태가 될 때 이제 얘네들은 가장 안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CO가 되면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아 탄소는 뭘 찾고 싶어 할까? 그치? 산소를 찾고 싶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칩시다.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원래 타서 이동을 해서 이제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일산화탄소는 이 산소 대신에 산소의 자리를 뺏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서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산소를 찾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가 줄어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고요.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은 뇌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왜 발생하냐? 그러면 왜 발생하냐면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자면 연탄을 태우면 이렇게 돼요. 연탄을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건 NOx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NO도 있고요. NO2도 있고요. NO3도 있고요. 하여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NOx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질소산화물은 질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 건데 원래는 얘들아 공기 중에는 이렇게 질소가 결합하고 있고요. 삼중결합, 산소는 이중결합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연소가 되게 되면 공기가 타게 되면요. 얘가 결합이 끊어지고 얘가 결합이 끊어지고 해서 지들끼리 결합을 해요. 막 이런 걸 생성해낸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되는 아인데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왜 문제인지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광화학 스모그랑 황화 스모그 요런 아이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스모그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반드시 촉매 변환 장치라고 하는 아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뭐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냐면 질소랑 산소로 분리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들아 요런 상태로 분리를 하는 게 촉매 변환 장치인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촉매 변환 장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촉매 변환 장치에 들어가는 아이가 백금이요, 무려. 백금 비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촉매 변환 장치를 값싼 가격에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다가 뭔가 장난을 쳐놓는 거죠. 됐나요? 그러다가 한번 이 자동차 회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외국계 자동차 회사인데 그래서 전량 리콜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촉매 변환 장치에다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오존이요. 오존은 여러분들 원래 어디에 있는 거라고 배웠어요? 성층권에 있는 아이라고 배웠다. 맞죠? 근데 얘들아 이 성층권에 있던 아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권은 대륙권이다. 맞죠? 이 대륙권으로 내려오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층권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존이 생물이 살고 있는 권으로 내려오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오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강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강한 살균 효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그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염소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소독이나 오존 소독을 한다라고 배웠지요. 그런 만큼 그러면 왜 선진국에서 오존을 다루냐면 살균 효과는 좋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오존을 안 다뤄요? 우리나라에서 오존을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질인 거예요. 왜? 그러면 살균 효과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병균들이 다 사라지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존은 여러분이 병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죽어난다고. 그래서 오존은 위험한 아이예요. 그럼 왜 생기냐면 황산화물. 자, 황에 산소가 붙은 아이가 있어요. SO2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아이인데 이런 걸 아황산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그 황산화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운 질소산화물 있죠. 얘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태양광선이랑 만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얘랑 얘 사이에 결합이 끊기고 O3가 돼요. 이게 오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들아 이 오존이 무엇의 원인이 되냐면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게 스모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존도 생기고 스모그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오존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면 얘네를 만들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질소산화물에 인한 스모그를 광화학 스모그라고요. 황산화물에 인한 스모그를 황화 스모그라고 합니다. 뭐 근데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 이런 이름도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오존이 일정 이상의 농도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걔는 여러분이 병균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어요. 제일 심한 건 폐혈증이죠. 폐혈증은 원래 폐에는 뭐가 차야 돼요? 공기가 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폐에다가 뭐가 차냐면 피가 차는 거예요. 됐죠? 피가 차면 여러분들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대경보 얘가 제일 위험해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다 위험하지만 중대경보가 제일 위험해요. 요때 밖을 나가시면 죽어요. 알겠죠? 심하면 죽어요. 자, 대교화 물질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 물질은 얘들아 공장에서 생성이 되는데 스모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비를 일으키기도 하는 물질이라서 되게 안 좋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주로 나오게 되고, 얘는 LA 스모그를 일으킬 수 있고 산성비도 일으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존의 경우에는요 얘들아 요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왜 위험하냐면 얘를 통해서 오존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런던형 스모그랑 LA형 스모그 요 단어를 혹시 모를까 봐서 정리를 할게요. 런던형 스모그는 이제 황화 스모그라고 합니다. 황화 스모그. 요즘에는 황화 스모그란 이름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황화 스모그고 황산화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이 때문에 생기는 거. 됐지? 요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역전층 이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다음에 광화학 스모그. 요거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질소산화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것 때문에 스모그가 일어나기도 한다. 얘들아 스모그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스모그는 뭡니까? 스모크랑 포그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연기예요. 연기. 근데 이게 안개처럼 쫙 깔려서 스모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에 이 스모그가 생겼다고 해서 런던 스모그, LA에 스모그가 생겼다고 해서 LA 스모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스모그가 생겼을 땐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대요. 이때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하나만 하고 오늘 대기오염 끝낼게요. 자, 미세먼지 대기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그래요. 근데 얘들아, 세균의 크기가 뭐냐면 1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세균보단 조금 더 큰 애인데 얘들아, 1 마이크로미터가 몇 미터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요. 자, 우리가 1cm라고 하면 이제 얘가 100개가 모여야 1m가 되죠. 그래서 얘들아, 1cm는 100분의 1m에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1mm는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1의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1나노미터는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고요.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영어는 항상 천 단위로 가기 때문에 369 이렇게 퍼져요. 어쨌든 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그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10 마이크로미터까지의 먼지는 코로 걸러져요. 그 다음에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는 여러분들 기관지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는 아이로 걸러져요. 가래로 걸러지거든요. 근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우리 몸에서 걸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를 타고 우리 몸을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급성 폐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호흡량이 15,000리터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양을 계산해 보니까 15,000리터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공기를 많이 빨아들였다가 마셨다가 하는데 이게 2.5 마이크로미터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폐를 타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황사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있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요까지 하면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해양오염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해양오염에 대해서요.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